네, 잘 보이고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건의료 2팀 강동용 김인준입니다. 저희는 코로나 국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20대 여성 자살률 증가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발표는 20대 여성의 자살률 현황을 살펴본 뒤 20대 여성 코호트의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양한 데이터와 함께 톱파보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자살률 현황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살펴볼 자살은 고의적 자해에 의한 사망을 의미합니다. 보이시는 자료는 2016년 기준 OECD 국가들의 자살률 현황입니다. 한국의 자살률은 2016년 기준 10만 명당 24.6명으로 OECD 평균의 2배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한국은 매년 자살률 순위 1위와 2위를 오르내리며 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대유행이 몰고 온 다양한 어려움은 때로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기까지 합니다. 특히 최근의 코로나 국면에서는 청년들의 어려움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영상 하나를 시청하시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가운데 특히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 있는 20대 청년들은 많은 걸 포기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모든 연령대의 개인회생 신청이 줄어든 반면 20대는 급증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너나 할 것 없이 걱정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만 2030 청년 세대는 뒤로 물러설 곳이 없는 수준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우울감을 느끼고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 30대 젊은 층의 고독사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취업난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청년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여성, 그 가운데서도 특히 20대, 30대에게서 그런 위험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작금의 코로나19 국면에서 청년들의 다양한 어려움이 증가했습니다. 마지막 영상 클립을 기억하시나요? 그 어려움이 청년 중에서도 유독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언론이나 기성정치 영역에서 20대 여성 청년들의 자살률 증가는 외면받고 있는 듯합니다. 저희는 최근 20대 여성의 자살률 증가에 사회적 원인이 있음에도 이것이 주목받지 못하는 현실을 조용한 학살이라고 명명하고 이를 직접 분석해 보았습니다. 2019년 대비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상반기의 성별 자살 사망자 증감률입니다. 빨간 선이 여성, 파란 선이 남성의 자살 사망자 증감률을 나타내는데요. 먼저 남성의 경우 자살 사망자가 전년과 대비하여 상반기의 모든 달에 줄어들었습니다. 여성은 1월과 2월, 5월에는 남성에 비해 하락의 폭이 작고 3월과 4월, 6월에는 자살 사망자가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추세선으로 나타내보면 여성은 자살 사망자가 전년 상반기에 비해 증가했고 남성은 감소했다는 것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1차 대유행이 시작된 3월과 4월에 여성 자살 사망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다음은 2019년 대비 2020년 상반기 여성의 연령별 자살 사망자 증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0대, 40대, 50대, 70대 여성의 경우 자살 사망자의 수가 그전과 같거나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20대와 60대, 80대 이상의 여성은 자살 사망자가 늘었는데요. 이를 증감률로 나타내면 여성의 전체 연령대에서 20대 여성이 특히 자살 사망자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정리하자면 코로나 국면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자살 사망자가 증가했고 그 중에서도 20대 여성 자살 사망자가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대 여성의 높은 자살률은 코로나 국면에서만 두드러진 일일까요? 최근의 추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통계청의 사망 원인 통계를 활용해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의 20대 성별 자살률을 시각화한 결과입니다. 주황색 선과 파란색 선은 각각 여성과 남성의 자살률 추이를 나타냅니다. 먼저 남성의 경우 5년간 특별하게 성별 자살률에 차이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성의 경우 2017년부터 자살률이 뚜렷하게 증가세를 보이는데요. 본 데이터에는 2019년의 자료만 제시됐지만 앞서 살펴본 2019년 대비 2020년에 증가한 20대 여성 자살률을 고려한다면
20대 여성의 자살률 증가가 최근까지 꾸준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 절대적으로 남성 자살률이 여성 자살률보다 높은 것도 확인이 되는데요. 이것을 두고 20대 남성 자살 문제가 여성 자살 문제보다 심각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보건복지부 자살 실태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별 자살 시도율을 살펴봤을 때 자살 시도 자체는 여성이 57.6%, 남성이 42.4%로 여성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자살 시도가 실제 사망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자살 성공률이 남성이 더 높은 것입니다. 따라서 자살 시도가 실제 사망으로 이어진 결과를 나타내는 자살률이 아닌 자살 시도율을 봤을 때 여성의 자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뒤이어 살펴볼 연령별 자살률과 다르게 연령별 자살 시도율에서도 20대 자살 시도가 매우 심각한 것이 관찰됩니다. 자살 시도가 실제 자살로 이어진 자살자 수는 앞선 자살 시도와는 또 다른 분포가 나타나는데요. 먼저 남성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살자의 수가 증가하는 것이 관찰됩니다. 그러나 여성은 남성과 분포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여전히 노인 자살자 수가 많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살자 수가 많아지던 남성의 자살자 수 분포와 달리 70대 이상 노인 세대를 제외한다면 특히 20, 30대 여성의 자살자 수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울증 분포입니다. 우울증은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통계를 바탕으로 20대의 성별 우울증 분포를 살펴봤을 때도 성별로 확연한 차이가 관찰됩니다. 왼편과 오른편이 각각 2019년에 여자와 남자의 우울증 환자 심각도를 나타냅니다. 가벼운 우울증 증상, 중간 정도 우울증 의심, 심한 우울증 의심까지 모든 우울증의 수준 범주에서 20대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빈도를 나타냅니다. 청년 여성, 20대 여성의 우울증, 자살률, 자살 시도율은 왜 높아지고 있는 것일까요? 중앙대 장송남 교수는 20대 여성의 높은 자살률이 단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특정 경험을 공유하는 20대 여성 코호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연구했습니다. 10년, 20년 후에는 20대뿐만 아니라 30대, 40대 여성들의 자살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이 현재 20대 여성 코호트가 시사하는 바입니다. 저희는 전반적으로 현재 20대 여성에게 불공정한 사회 환경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울감과 자살률이 높은 코호트가 되었다고 보고 그 요인들을 탐색해 보았습니다. 20대 여성에게 불공정한 사회 환경이란 무엇일까요? 저희 팀은 크게 세 가지 요인을 살펴봤습니다. 여성의 성범죄 피해,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중심으로 조사했습니다. 나아가 한국 사회 청년들의 성평등에 대한 인식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성범죄 피해에 관한 데이터를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위에 주황색이 여성, 아래 파란색이 남성의 지표를 각각 나타냅니다. 성범죄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피해 건수에 오랜 기간 확연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여성의 피해 건수가 남성의 피해 건수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제시된 5년간의 현황 중에서 2015년과 2016년 사이 피해 건수가 소폭 감소한 것을 제외한다면 전반적으로 피해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17년과 2018년에는 피해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실제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2017년 강남역 사건 이후 평소 성범죄로 인식되지 않았거나 양성화되지 않았던 범죄들이 실제 신고와 처벌로 이어진 결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20대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늘어난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20대 여성에게 안전한 사회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대 여성의 성범죄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환경에서 청년 여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는 두 번째 요인을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노동시장 내에서 성차별인데요. 노동시장 중에서도 취업자의 추이를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지수는 각 성별 중 취업한 사람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해당 조사는 전수조사가 아닌 청년 패널 조사에서 실시한 조사의 응답자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2014년에는 취업자의 비율이 50%에 가까운 수치로 각 성별 모두 비슷한 비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향후 5년간 2018년까지의 양상은 2014년의 수준에서 급격한 속도로 변화합니다. 각 성별에서 취업하는 비율의 남성은 늘었지만 여성은 줄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도가 가파르다는 것에 주목해 다음 그래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남녀 취업자의 빈도 차이를 시각화한 그래프입니다. 추계선을 통해서 취업자의 성별 격차가 가파르게 증가했고 2018년도 이후에도 그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중 취업 측면을 방금 전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 임금에서의 성별 격차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2014년도 조사 당시에도 여성과 남성의 월별 임금에는 큰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금 격차는 2018년 더욱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임금이 모두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격차가 존재하고 오히려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그래프에서는 그 격차가 얼마나 벌어지고 있는지 직관적으로 알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성별 임금 격차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시각화한 그래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그 격차는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해 71.3%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대의 열악한 사회환경인 요인인 노동시장의 성차별 중 마지막 항목으로 각 성별이 어느 고용 형태에 많이 종사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패널 조사에서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등 더욱 다양한 형태의 항목으로 직업 종사를 구분했었습니다만 저희는 더욱 직관적으로 데이터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무급 가족 종사자 직업 종사 형태만을 가지고 시각화했습니다. 안정적 직군이라고 할 수 있는 상용직의 경우 남성의 빈도가 여성의 빈도보다 항상 높았으며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기간제나 계약직인 임시직의 경우 여성의 빈도가 남성보다 항상 높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상용직의 파이가 남성에게 더 주어져 있고 상용직의 부족한 일손을 보충하는 임시직은 여성이 종사하며 그 구멍을 메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하는 무급 가족 종사자의 경우 여성의 빈도가 남성보다 2배가량인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여성 역시 사회로 진출한다는 현대의 관념과는 다르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그리고 2019년까지 갈수록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년 여성의 불안정한 사회환경, 위협적인 사회환경의 마지막 요인은 성능 불평등 인식 확산입니다. 이는 사회 환경이 청년 여성에게 직접적으로 위협을 주는 요인이 아니라 청년 여성이 한국 사회가 당사자들에게 얼마나 불합리한 공간인가를 인지할 수 있게 하는 요인입니다. 특히 2017년 강남역 사건 이후 페미니즘은 한국 사회에서 확산되었고 이는 한국 사회의 여성 인권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에 대한 필요성과 고찰을 낳았습니다. 2018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바를 시각화했습니다. 아래 컬럼들은 페미니즘과 성평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고 사회의 여성 혐오와 차별을 인식하고 이에 관심을 갖는 정도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퍼센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스스로를 성차별 반대자나 성평등주의자라는 온건한 표현이 아닌 페미니스트라고 호명하는 여성의 비율이 2018년도 기준 48.9%로 거의 50%를 보이는 것은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문제로 삼고 있으며 이를 무시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20대 여성에게 점점 불평등해지는 사회입니다. 여성은 더욱더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노동시장에서 차별받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항상 그래왔다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더러 더욱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20대 여성들은 더 이상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페미니즘은 안경과도 같습니다. 사회를 보는 하나의 틀이기 때문입니다. 페미니즘은 여성들에게 새롭게 사회를 보는 눈을 주었고 여성들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여성을 향한 불평등에 침묵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여성들이 아프지 않는 것이야말로 이상한 것이 아닐까요? 조용한 학살은 변하지 않는 한국 사회가 만들어낸 재해가 아닐까요? 조용한 학살은 사회가 변하지 않는 한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건의료 2팀 20대 여성 자살률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발표는 여기서 마칩니다.